소방안전관리자 2급 시험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족집게 20문항 시작하겠습니다. 1번 소방계획의 주요 원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적 안전관리, 통합적 안전관리, 지속적 발전 모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소방계획의 주요 원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2번 분말 소화기의 내용 연수는 10년입니다. 자, 그리고 1번 내용 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은 3년이 연장됩니다. 2번 내용 연수 경과 후 10년 이상은 1년이 연장됩니다. 시험 문제는 분말 소화기의 내용 연수 10년 물어보는 것과 내용 연수 경과 후 10년 미만은 몇 년이 연장되는가 두 가지 유형이 출제됩니다. 3번 화재 안전 조사에 대한 절차에서 소방관 서장은 조사 대상, 조사 기간 및 조사 사유 등 조사 계획을 소방관서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산 시스템을 통해 7일 이상 공개하여야 합니다. 7일 이상. 시험 문제는 화재 안전 조사에 대한 절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로 해놓고 보기 지문에서 7일 이상 대신 다른 일자를 제시합니다. 7일 이상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번 자, 금속 화재 D급 화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금속 화재의 적응 물질은 가연성 금속류인 칼륨, 나트륨, 알루미늄, 마그네슘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계 소화 약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금속 화재용 분말 소화 약제나 마른 모래 등을 사용합니다. 시험 문제는 두 가지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다음 중 금속 화재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다음 중 금속 화재에 해당하는 가연성 금속류를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5번 비상조명 등의 유효 작동 시간은 1번 20분 이상입니다. 자, 2번 예외가 있습니다. 자, 비상조명 등의 유효 작동 시간 예외. 자,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 역사 또는 지하 상가인 경우 비상조명 등의 유효 작동 시간은 60분 이상입니다. 20분 이상과 60분 이상 정확하게 숙지하세요. 6번 대수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대수선이 뭐죠? 자,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시험 문제는 다음 중 대수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 대표적인 것 두 가지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1번 기둥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입니다. 2번 보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3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입니다. 시험 문제는 3개 대신 2개를 제시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개 이상입니다.
7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에 대한 장점과 단점 한 문제 출제됩니다. 정확하게 하나하나 장점과 단점 숙지하셔야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먼저 1번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 장점은 구조가 간단하고 공사비가 저렴하며 타 방식에 비해서 유지관리가 용이합니다. 또한 단점으로는 동결 우려 장소 사용이 제한됩니다. 2번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장점은 동결 우려 장소 및 옥외 사용이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화재 초기 압축 공기에 의한 화재 촉진 우려가 있습니다. 3번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장점은 동결 우려 장소 사용이 가능하며 단점으로는 구조가 복잡하고 시공비가 고가입니다. 4번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장점은 초기 화재의 신속 대처가 용이하며 층고가 높은 장소에서도 소화가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대량 살수로 수손 피해 우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 문제는 습식, 건식,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장점과 단점을 제시한 후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4가지 스프링클러 설비 종류 장점 단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또 알아둘 내용, 여러분들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클래퍼가 개방되면 화재 표시 등에 점등되는 것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8번) 자, 방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방염은 2가지 유형으로 출제됩니다. 다음 중 방염 성능 기준 적용하지 않는 장소 또는 방염 대상 물품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자, 그러면 제외되는 곳 3가지만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방염에서 제외되는 곳 3가지. 1번 층수가 11층 이상인 장소에서 아파트 제외입니다. 아파트 제외. 2번 수영장 제외입니다. 3번 벽지류에서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제외입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세요. 9번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대상물은 어떤 것이 있냐. 자, 먼저 1번 총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는 최소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을 선임해야 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600세대는 몇 명일까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명입니다. 900세대는 그렇죠, 3명이죠. 1200세대는 4명입니다. 1500세대는 5명입니다. 300세대당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명씩 늘어난다는 것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2번 공동주택 중에서 기숙사, 의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단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합니다. 1500제곱미터 미만 제외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10번 자위 소방대 인력 편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각 팀별 최소 편성 인원은 2명 이상으로 하고 각 팀별 책임자인 팀장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2번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유자, 법인의 대표 또는 관리기관의 책임자를 자위소방대장으로 지정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부대장으로 지정합니다. 3번 초기 대응체계의 인원 편성은 상시 근무자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1명 이상은 수신반에 근무하며 휴일 및 야간에 무인경비 시스템을 통해 감시하는 경우에는 무인경비 회사와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자, 시험 문제는 다음 중 자위소방대 인력 편성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각 팀별 최소 편성 인원 2명 이상. 자, 그리고 자위소방대장, 부대장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1번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자,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니라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입니다.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는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라는 것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2번 자, 유도등의 종류에서 여러분들 복도, 통로, 유도등 그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복도, 통로, 유도등은 설치 장소가 일반 복도 하부에 설치합니다. 또한 복도, 통로, 유도등은 설치 장소가 일반 복도 하부에 설치된다는 것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셔야 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다음으로 이제 여러분들 거실, 통로, 유도등이 있습니다. 거실, 통로, 유도등 그림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거실, 통로, 유도등은 주차장, 도서관 등 상부에 설치합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거실, 통로, 유도등 설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복도, 통로,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합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복도, 통로, 유도등, 거실, 통로, 유도등이 그림으로 제시 후 설치 위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출제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13번 화재 예방 강화지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재 예방 강화지구 지정권자는 시, 도지사입니다. 시, 도지사.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 대표적인 곳 6곳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시장지역, 2번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3번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4번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번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6번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입니다. 시험 문제는 화재 예방 강화 지구에 해당하지 않는 곳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2번, 3번, 4번을 보십시오. 밀집한 지역입니다. 밀집한 지역. 그러면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해놓고 2번, 3번, 4번에서 보기지문 제시해놓고 하나를 갖다가 밀집판을 빼버리고 보기지문으로 제시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옳지 않은 곳입니다. 자, 화재 예방 강화지구, 자,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요 지역 확실하게 파악하셔야 합니다. 14번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적용 기준에서 1번 터널을 제외한 지하가로 연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소화활동 설비 중 제연 설비를 설치해야 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2번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m 이상이면 경보 설비 중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 1000m 이상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합니다. 15번 계산 문제이지만 쉽습니다. 윤쌤 강의만 정확하게 들으신다면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15번 층수가 47층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8개일 때 수원의 저수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수원의 저수량, 여러분들 여기서 꼭 알고 갈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고층 건축물이란 어떤 것이냐?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갖다 고층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들 고층 건축물의 경우 옥내 소화전 설치 개수는 최대 5개입니다. 최대 5개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30에서 49층은 수원 저수량 구하는 공식은 n 곱하기 5.2 세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이때 여러분들 고층 건축물인 30층 이상일 때는 옥내 소화전 설치 개수는 최대 몇 개라 그랬습니까? 5개입니다. 그러면 자, 문제에서 30에서 49층일 때 수원의 저수량은 5개 곱하기 5.2 세제곱미터를 곱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50층 이상일 때는 똑같이 최대 5 곱하기 7.8 세제곱미터를 곱해주면 됩니다. 뭔지 이해되셨어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수원의 저수량을 구하라고 할 때 30에서 49층은 옥내 소화전 설치 개수가 최대 5개이므로 5를 곱해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30에서 49층일 때는 5개에다가 5.2 세제곱미터를 곱해주면 정답입니다. 자, 그리고 50층 이상일 때는
옥내 소화전 설치 개수 최대 5개니까 5 곱하기 7.8 세제곱미터를 곱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지금 현재 층수가 47층인 특정 소방 대상물에서 설치 개수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옥내 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8개일 때 수원의 저수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8개는 굳이 문제 적용 공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 층수가 47층입니다. 그러면 47층은 30에서 49층에 들어가므로 5 곱하기 5.2 세제곱미터를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 5 곱하기 5.2 하면 26 세제곱미터가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이제 58층이라고 문제에서 제시돼요. 그럼 58층일 때는 5 곱하기 7.8 세제곱미터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정확하게 숙지하세요. 요 8개는 그냥 여러분들 굳이 공식에 적용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즉 개수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5개입니다. 5개.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 자, 16번이죠. 자, 벌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6번 소방안전관리자를 겸한 자,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피난 유도 안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벌칙은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300만 원 이하 과태료. 문제는 2가지 유형으로 제시됩니다. 자, 요 내용들 제시해 놓고 벌칙을 고르시오 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17번) 피난 계단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1번 옥내 피난 계단 피난시 이동 경로는 옥내 계단실 피난층입니다. 2번 옥외 피난 계단 피난시 이동 경로는 옥내 옥외 계단 지상층입니다. 3번 특별 피난 계단 피난시 이동 경로는 옥내 부속실 계단실 피난층입니다. 시험 문제는 크게 3가지로 제시됩니다. 어떤 3가지 유형으로 출제되는가? 자, 옥내 피난 계단 피난시 이동 경로를 고르시오 또는 특별 피난 계단에서 옥내 부속실 그리고 가로 빈칸 채우기 출제됩니다. 다음 3번째 유형 옥내 옥외 계단 지상층 피난시 이동 경로는 피난 계단의 종류는 무엇인가로 출제됩니다. 피난 계단의 종류는 틀리시면 안 됩니다. (18번) 방화 구획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주요 구조부가 내하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방화 구획을 하여야 합니다. 2번 방화 구획으로 사용하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합니다. 3번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는 내하 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하 체움 성능이 안 인정된 구조로 메워야 합니다. 내하 체움 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외워야 합니다. 4번 환기, 난방 또는 냉방 시설의 풍도가 방화 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 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방화 댐퍼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방화 구획 기준에서 5번 면적별 구획의 구획 단위에서 11층 이상은 총내 바닥 면적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합니다. 단 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에는 500제곱미터마다 구획합니다. 자, 여러분들 18번 방화 구획 기준은 여러분들이 틀리기 쉬우므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방화 구획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또는 방화 구획 기준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한번 훑어보세요. 19번 자, 무창층은 1번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번 해당 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이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무창층은 다음 중 무창층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또는 다음 중 무창층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로 출제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알아둘 내용, 여러분들 무창층이 뭐죠? 자, 무창층이란 무엇인가? 무창층은 지상층 중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 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갖다 무창층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무창층 요 1번하고 2번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합니다. 무창층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통과할 수 있을 것. 2번 해당 층의 바닥 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0번 주로 열을 통하여 두 금속을 용융시켜 물체를 접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용어 정입니다. 용접입니다. 주로 열을 통하여 두 금속을 용융시켜 물체를 접합하는 걸 무엇이라고 한다? 용접이라고 합니다. 다음 금속 또는 금속 절단 부분에 산화 반응 등을 일으켜 그 열로 재료를 녹여서 절단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냐? 용어 정의 용단이라고 합니다. 용단. 자,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주로 열을 통하여 두 금속을 용융시켜 물체를 접합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용접이라고 합니다. 다음 금속 절단 부분에 산화 반응 등을 일으켜 그 열로 재료를 녹여서 절단하는 걸 무엇이라고 한다? 용단이라고 합니다. 용단.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21번 하나 더 할까요, 여러분들? 자, 개축에 대한 용어 정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축. 여러분들, 자, 개축이란 무엇인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서 이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개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일부는 지붕틀, 내력벽, 기둥, 보증 3개 이상 포함된 경우입니다. 개축에 대해서
용어 정의 정확하게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윤쌤과 함께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족집계 20문항에 플러스 1개를 더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내용이므로 정확하게 숙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